그래도 뭐 집값 안 떨어진다. 그리고 조금 떨어지고 많이 오른다.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대출 규제, 실수요 억제하고 취득세 양도세 강화로 투기 수요 억제했다. 그래서 수요가 억제된 상황이고 거기서 공급책으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 84 공급 정책이 아니라 913710이에요. 왜? 보유세 올려서 요걸 가지고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 다주택자들. 그리고 617로 법인 매물 내놓게 하겠다. 이 매물 공급이 먼저 공급 정책이었다. 요것만 확실히 잘 들어갔어도 공급에 문제가 없었어요. 왜? 10년간 490만 가구 공급했는데 250만 가구를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맨날 뭐 재건축 막아서 그 15년 동안 2만 가구도 안 들어온 거 서울에. 그걸 가지고 뭐 자꾸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데 그거 다 개소리고 뭐예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이제부터는 수요가 막히고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공급은 충분했다. 그런데 여기서 장기적으로 공급 정책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24년, 25년쯤 되면 떨어지겠네? 요런 자꾸 여론을 만들고 있으면서 그때까지는 오른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샀다가 차익 남기고 팔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때쯤 되면 사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기득권들이 마지막에 털고 빠질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 3월에 들어오는 DSR 규제가 굉장히 크다. 요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서 3월에 이거 들어오면은 여태까지 3, 4, 5월쯤에는 떨어졌죠.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비수기니까 거래 안 되느니 개소리 집어치우고. 왜냐면은 그 영향이 언제 나와요? 보통 1월부터 5월까지 비수기가 아니라 양도세 강화됐기 때문에 정책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6월부터 다시 오르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왜? 3월에 DSR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게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맨날 계속 영끌 부추긴 사회 하면서 주변 집값이 10억이다. 최고가가 경신되고 있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분양받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받을 당시 6억이었는데 7억 7천 냈다 하면서 영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0대들 왜 집을 사나? 30대들 왜 집을 사냐면요. 너네가 맨날 30대들 왜 사냐?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마음 급해지고. 그런데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고 안 하고 잘한 행동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을 내니까 30대들이 집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서영고 안과 가장 많이 맨날 여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영고 병원 안과나 가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인플레 온다. 무조건 내 집 마련하라. 이야기했지만 자산 인플레랑 실물 인플레는 항상 똑같이 가지 않아요. 언제 진짜로 굉장히 둘 다 건전한 상황으로 갈 때는 둘이 동시에 인플레가 일어나지만 지금은 어때요? 실물 경기 침체됐는데 돈 몰려가지고 자산만 인플레 된 상황이죠. 여기서 실물 경제가 인플레로 회복이 된다면은 여기 거품이 터지기 마련인데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하는데 어쨌든 인플레니까 다 똑같은 인플레. 무슨 인플레예요. 자산 쪽에서는 굉장히 디플레가 올 수도 있는데 가서 요플레나 드세요. 자, 근데 영끌 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다 어때요? 카드 현금 서비스 자영업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영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영향이 있어서 지금 대부업체 돌면서 생활비 돌려막고 있다. 지금 뭐예요? 작살나고 있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 쪼이니까 카드 저축해서 대출 받으면서 다중채무자 전락했다.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LTV 투기과열지금 뭐 40%, 뭐 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했으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높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예전에는 금리 인하돼가지고 집값 오른다더니 지금 대출금리 올라갔죠? 대출금리 인상돼도 LTV가 40, 50%로 정부에서 규제해놨으니까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다. 100건 중에서 5건만 거래돼도 폭락은 일어나요. 5건만 금매 나오고 뚝뚝 떨구면은 집값 금방 떨어져요. 신고가 자전거래 왜 해요? 한 건만 해도 쭉쭉 올라가니까 금매도 똑같죠. LTV가 70% 3억 가지고 10억 집 사던 사람들이 요즘에 LTV를 막 50%로 낮췄다. 그러면은 3억에다가 신용대출 2억 받아가지고 LTV 50% 5억 받아가지고 10억 집 산다. 그렇다면은 어때요? 20%를 1금융에서 받느냐 아니면은 신용대출이나 2,3금융으로 가느냐 생각했을 때 어느 쪽이 타격이 더 커요? LTV 낮춰놔서 지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집사라 해서 영끌해서 집사라 계속 언론에서 유도해서 더 위험해졌는데 안정됐다고 말하는 인간 자체가 뇌에 우동사리도 아니고 쫙 펴진 스파게티 사리가 들어가 있지 않냐. 그래서 가계부채 심각하니까 DSR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DSR 제도가 뭐예요? 버는 돈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거다. 근데 문제는 DSR 제도가 똑바로 안 들어갔던 게 개별 은행별로 들어가서 한 명이 20% 받으면 나머지 한 명이 60% 받을 수 있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규제가 효력이 거의 없었다고 보이죠. 그런데 개인별로 들어가면 누가 20% 받더라도 나는 40% 딱 맞춰서밖에 못 받아요. 엄청난 억제가 되겠죠. 영끌 막혔다는 거예요. 사실 DSR 40% 정도가 영끌인데 버는 돈의 40%나 나가는 건데 연 300에서 월 180만원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매년 이자만 300만원 냈었는데 원리금으로 해서 180만원 납부된다. 그러면 이거 1년이면 얼마예요? 2160만원.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죠. 여력이 안 되죠.
여력이 설사된다. 예를 들어서 아니 난 계약을 이자만 내는 걸로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DSR 영향 안 받는다. 연 1억을 버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3억 6천을 10년 만기로 빌렸다. 그래서 10년 동안 총 이자가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원래 이자만 갚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 400씩 갚는 거죠. 그러니까 연 1억 버는데 연 400만 원씩 갚아요. DSR 요거 따져보면은 4%죠. 앞으로는 이자만 갚더라도 DSR 자체를 원리금으로 하는 걸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 합쳐서 4억인데 요것을 10으로 나눠보면 4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DSR 4%인 사람이 갑자기 40%가 된 거예요. 이자만 내더라도 이렇게 취급을 하겠다. 만기 때 갚더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여력이 사라지죠. 더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영끌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원리금을 같이 갚지 않더라도 원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DSR이 13.8%다. 연수수 8천에 대출 1억이고 10년 만기로 해서 2% 금리라고 따졌을 때 지금 금리 2%보다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60개월 5년 이런 식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은 DSR이 2배 가까이 올라가죠. DSR이 올라가기 때문에 10년이 너무 길어서 만기를 5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DSR이 확 올라가니까 LTV, DSR 둘 다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낮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밖에 못 받는다. 해당하는 금액만.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로 했을 때 어때요? 처음에 뭐 주담대, 그 다음에 대출기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DSR이 확 올라가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현재는 뭐 주담대 4억 1천까지밖에 안 나온다. 40% 맞추니까.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5년으로 줄게 되면은 얼마나 나와요? 2억 1천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력이 2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DSR이 26%로 올라가서 13%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그 전에는 같은 금액을 빌리더라도 얼마예요? 4억 1천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금액은 변함없는데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저게 적용이 되면은 갑자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이 줄어들어요.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하겠죠. 이것도 연소득 8천 기준으로 하는 건데 연소득 8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집 샀고 5년으로 단축 시 다 가상금리 상승하고 평가 하락하고 이자율 상승하고 결국에 돈 버는 건 은행이에요. 왜? 근데 지금 은행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은행도 지금 급해요. 왜? 가게에서 너무 대출 많이 가져가니까 빨리 회수해야 돼요. 기업 대출 57% 맞춰야 돼요. 점점 더 악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점점 더 누구한테 쪼일 수밖에 없어요? 가게. 왜냐? 그 전부터 가계 대출을 미친듯이 받았던 게 문제지.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40% 넘어간 사람 지금 당장 갚으라고 소급 적용할 수는 없겠죠. 다만 한 30% 정도 돼서 10% 여유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규제 강화돼서 보니까 50% 정도로 DSR이 적용이 됐다. 그렇다면 대출이 안 나오죠. 요거 한 40% 이하 될 때까지 갚기 전까지는 대출이 더 안 나온다.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서 직업이라도 잃어보세요. 대출이 필요한데 굉장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심리지수 하락하고 있어요. 주택가격 전망 CSI 보면은 40세 미만만 올라가고 있고 40세 이상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20, 30대만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쪽 압박이 더 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 인플레랑 실물 인플레가 같이 흘러가요? 반대로 올라가고 있죠. 왜? 지금 거품이 꼈으니까. 자산 버블이 꼈을 때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은 자산 인플레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인플레이션 시장에 온다. 지금이 리플레이션이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자, 거래 절벽, 매매 수급 지수 떨어지고 있죠. 아직 사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요 100을 기준으로 요 위에 있으면은 그래도 집값이 오르고 요 밑에 있으면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들 설문조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를 보는 거예요. 아, 지금 막 올라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심리가 꺾였다는 소리예요. 100 이상이니까 앞으로 더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가 아니라. 자, 매매 거래량 어때요? 누가 자꾸 여기다 뭐 댓글 달고 막 딴 데서 까면서 뭔 얘기예요? 지금이 비수기니까 당연히 거래가 안 되지. 작년 1, 2월 굉장히 거래 안 되던 시기였어요. 특히 서울 비수기예요? 이때가 비수기 아니고? 비수기라고 믿고 싶을 뿐이죠. 어떻게 1, 2월이 비수기예요? 방학 때인데. 애들 있는 집에 애들 방학 때 맞춰서 이사 가는데 전학도 수월해지고 학기 끝나면서 합류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특히 1월에서 2월쯤 이사를 많이 가는데 무슨 비수기예요? 뇌에 비수가 꽂혀있나? 자, 결론. 어마어마한 대출 규제가 온다. 이것은 누구에게 어마어마한이에요? 건전하게 대출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들 영향 별로 없어요. 어마어마한 대출 규제는 누구한테 와요? 무리하고 과도하게 대출 받은 사람들. 즉 누구한테 영향이 가요? 영끌들. 그래서 더 대출 안 받을 영끌들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계속 대출로 연장하고 하던 그런 매물들은
그 무리하게 해가지고 시세 차익 좀 보겠다고 영끌 투기 수요들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폭망이죠. 이제 돌려막기가 안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난 수요 감소를 이끌 것이다. 왜? 지금 실수요로 끝까지 낳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2030, 30 특히. 근데 그 30들은 돈이 없죠. 그렇다면 돈이 없으니까 뭐란 거예요? 대출을 이빠이 받아서 영끌로 샀는데 대출이 막혔어요. 신용대출이 거의 안 나와요. 이제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죠. 이미 거래량은 감소됐고, 작년, 재작년 6월 이후 집값이 쓸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금리 인하로 영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세 매물 종료되면서 언론의 호도와 투기꾼들 담화 폭가, 이게 됐는데 요거는 아직도 가능하죠. 근데 이게 안 된다. 시중금리 인상되고 있고 플러스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물 가격 올라가니까 성공했던 건데, 올해는 가능하겠느냐? 올해 하반기에도 똑같은 현상 또 일어날까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절세 매물 끝나면 오를 것이다. 경제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부동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답은 나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심리가 엄청나게 감소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3월에 DSR 규제 강화되기 전에 영끌할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감소하고 있으면 3월 이후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9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연장 안 되고 3월에 그대로 만기 연장 끝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아비규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 3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